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정보입니다. 교재는 162페이지가 되겠고요. 기준정보는 총 4문항이 나옵니다. 출제 범위는 부서 등록, 품목 등록, 거래처 등록, 고정자산 등록 등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점수는 각 4점, 그래서 16점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만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 16점을 다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입력하실 때 오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데이터 다운로드는 LG U+ 웹하드 사이트 www.webhard.co.kr로 접속하신 후 나눔 클래스, 아이디는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하시고 로그인합니다. 게스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2022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안에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데이터 exe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체크하신 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나서 열려있던 모든 창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닫아주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닫지 않으시면은 exe 파일이 실행되면서 데이터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프로그램은 다 닫고 실행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동 실행이 되면서 New S+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은 우리는 회사 코드 F2 눌러서 제1회 주식회사 하나로 통신을 선택하신 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실기시험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www.webhard.co.kr로 들어오시고 여기 로그인을 클릭하신 후 여기가 클래스 1234죠. 자, 클래스 1234 그리고 패스워드도 1234 로그인 하시면 게스트 폴더가 열립니다. 자, 살짝 더 보여드릴게요. 자, 2022년 데이터 및 자료 요로 들어오셔서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여기 쓸데없는 거는 보지 마시고요. 자, 얘는 G 파일로 되어 있고요. 얘는 exe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e 파일을 체크하신 후 일반 내리기 또는 뭐 빨리 내리기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 내리기죠. 자, 일반 내리기를 내리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밑에 하단에 데이터가 내려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받으신 후 이런 R집으로 생긴 exe 파일이 생기실 겁니다. G 파일로 받으셨다. 그러면 압축 풀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닫고 더블 클릭하라 그랬죠. 특히 프로그램이 열려 있으면 데이터를 못 불러냅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또는 이게 없으면 그냥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알 수 없지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해하시면 자, 압축이 풀리시면서 이렇게 모든 파일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체크해 주시고 얘를 누르면 압축이 계속 풀릴 겁니다. 지금 풀리고 있으시죠? 벌써 풀렸습니다. 자, 풀리고 허용을 해주시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닫으신 다음에 실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F2 누르시면은 자, 연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20번 연기 전자까지 푸실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로 통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로 통신을 더블 클릭, 로그인. 그러면 하나로 통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1회 모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회계 탭에 합계잔의 시산표 한번 눌러볼까요? 자, 12월 31일.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 다음의 정기예금을 등록하시오. 자,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이고요. 정기예금, 거래처 코드는 99100, 계좌번호, 개설점이 있고요. 예금 종류가 있고요. 계약 기간.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4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재무회계 파트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물류관리 파트도 있습니다. 즉,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거래처 등록이 메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찾기 버튼을 이용해서 거래처라고 두 글자만 쳐도 거래처라는 글씨가 되어 있는 건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찾았습니다. 거래처 등록에서 금융기관이고 정기예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융 탭으로 오셔서 99100 하나은행 제가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치기 때문에 조금 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좀 빨리 치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네. 대신 오타, 그렇죠.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해 주세요. 자, 하나은행 정기예금 입력했고요. 계좌번호 치겠습니다. 236 하이픈도 넣으셔야 돼요. 10 다시 다시라고 얘기도 하고 하이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10001 자, 맞게 쳤나요, 제가? 네, 공이 3개 있습니다. 구분은 일반이냐, 정기적금이냐, 정기예금이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이죠. 그래서 우리도 2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으로 반드시 0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계좌번호 있고요. 계좌 개설점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점은 하나은행이래요. 자, 눌러서 하나은행 선택하겠습니다. 은행명을 알고 있으면 은행명 넣어주시면 되는데 은행 이름은 알지만 지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넣고요. 예금 종류는 영문으로 2, 소문자 2, 그리고 플러스 예금이네요. 그리고 반드시 엔터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마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금이 휘리릭 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하시고 엔터 잊지 마세요. 자, 만기는 언제 만기일까요? 2023년 12월 2일입니다. 2023년 12월 2일 02 이렇게 치셔야 되겠죠? 수령 금액은 모르겠고요. 이자율도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요 계약 기간을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데 어디다 살짝 올리겠습니다. 여기 17번에다 입력을 꼭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일까지 이 부분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기예금 입력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부서 등록하래요. 그런데 전체 메뉴를 클릭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부서 등록이 없어요. 그죠? 자, 부서는 물류관리에 있습니다. 자, 물류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 클릭. 입력되어 있는 건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자, 여기에다가 30. 국제부. 부서가 되겠고요. 판관입니다. 공통입니다. 40번에 홍보부. 반드시 엔터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부서, 판관, 공통. 자, 이렇게 해서 국제부와 홍보부를 모두 입력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처와 매출처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도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전체로 되어 있다. 그럼 전체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전자와 나래전자를 입력할 건데 일반 거래처래요. 자,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 일반 탭으로 오세요. 첫 번째는 03100 알파전자 엔터. 반드시 엔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자자가 휘리릭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죠. 211-2394844. 아, 얘는 하이픈 안 치셔도 돼요. 네. 이미 안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재동 엔터. 자, 구분해 가니까 매입처래요. 그럼 저희 매입처 이렇게 선택하시고 반드시 사용 여부는 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왔고요. 대표자 이름 들어왔죠? 업태. 업태는 제조랍니다. 제조 엔터. 전자 엔터. 다른 부분에 대한 입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력을 마치시면 됩니다. 자, 마쳤으니까 다음 나래전자 입력해 볼까요? 네. 03200 나래전자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210-50-62632 김나래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래요. 자, 1번 선택하겠습니다. 업태는 제조, 유통이네요. 유통. 자, 유통. 이렇게 오타 하면 안 돼요. 자, 유통. 그리고 전자. 반드시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알파전자와 나래전자를 입력했습니다. 네 번째, 신규 상품, 품목 등록을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아이폰이라는 품목을 사용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등록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물류관리의 품목 등록입니다. 품목 등록. 자, 상품입니다. 상품. 코드는 3004. 이때 품목 코드를 내 맘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나와 있는 대로 3004에다가 입력을 했고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엔터. 규격은 DD래요. 자, 여기 규격에 대문자로 DD 넣어주시고요.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규격은 없습니다. 입고 단위부터 어디까지? 재고 단위 5번부터 8번까지를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단위를. 그래야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번만 입력해놓고 나머지 입력을 안 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못 끌고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영문자, 대문자로 EA를 치셔도 되고요. 자, EA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아니면 그냥 직접 치셔도 됩니다. 네. 자, 적정 재고량이 있으면 입력해 주시고요. 기준 단가라든가 입출고 창고가 있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그대로 있는 부분만 꼭 입력해 주시고요. 대신 여러분 여기 사용 여부는 반드시 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부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출고 입력이라든가 입고 입력, 즉 구매 관리, 판매 관리에 가서 코드 도움을 못 받을 수밖에 없고요. 품목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여부는 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정보에 대한 네 문제를 모두 입력해 봤습니다. 두 번째, 거래 입력.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회계 원리고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36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전표는 일반 전표 입력,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을 통해서 어디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송시키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줘야 한다든가 각종
재장부를 조회를 해서 전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고 입력 한 문제, 출고 입력 한 문제. 그래서 요거는 전송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렇죠. 채권이 뭐죠? 그렇죠.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받으러 또는 일반 채권, 대여금, 미수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 금융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한다. 코드를 입력하셔야 돼요. 거래처 이름을 입력하시는 게 아닙니다. 코드를 입력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처는 거래처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신다 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2월 2일 기준정보에서 등록한 하나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500만 원에 가입하고 현금으로 예입하다. 즉,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현금으로 넣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2일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2일 현금으로 예입했으니까 출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출금 정기예금 104번 정기예금 넣어주시고요. 하나은행 거니까 F2 눌러서 또는 그냥 하나라고 치시면 하나은행과 관련된 거래처가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 정기예금이죠? 네, 그래서 99100 선택하셔야 돼요. 자, 시험을 보실 때는 저교가 채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교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저교가 매우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조금씩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교 어떻게 하냐고요? 하단에 보시면 요 스프리터 넘기시면 여기 예금, 현금, 입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01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금액은 500만 원. 그러면 5 하고 플러스를 한 번 누를 때마다 공이 3개씩 올라오죠? 자, 플러스 2번 올라왔습니다. 차변의 정기예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됐습니다. 1년 이상 만약에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렇죠. 장기성 예금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즉 단기예금 중에 하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정기예금, 대변의 현금. 정기예금은 하나 정기예금 코드를 반드시 걸어준다 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2월 4일 매출처 이슬유통에 외상대금 중 1000만 원을 약속어음 아자 5050121 2023년 3월 15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자,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음으로 받는 경우에는 F3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할 거예요. 반드시 어음 번호가 적요란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단에 자금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12월 4일로 가볼까요? 자, 12월 4일 차변에 외상대금증 어음 받았죠? 자, 외상대금증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어음, 그렇죠. 받을어음이죠. 그래서 여기다 받을이라고 두 글자 치시면 되고요. 코드를 알고 계시면 코드 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이슬유통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금 관리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능 모음에 아이고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제게 잘 안 되네요. 그죠? 자, 기능 모음에 여기 자금 관리가 F3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됐어요. 약간 이렇게 회색으로 돼서 눌러도 이렇게 안 되죠? 그거는 금액이 안 쳐져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액을 한번 쳐볼까요? 금액을 1000만 원 이렇게 쳐보고 다시 열어보면 이렇게 조금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됐어요. 이렇게 F3키를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 기능 모음에 가셔서 요 자금 관리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눌러볼까요?
네, 눌렀더니 하단에 받으러 온 관리가 떴습니다. 처음에 보관 상태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음 번호가 자의 8자리로 되어 있으면 그냥 약속어음입니다. 즉 일반 약속어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음 번호가 총 20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자어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입력하는 칸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어음을 약속어음으로 입력하면 중간에 입력하다가 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면 전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약속어음, 그리고 당좌, 가게, 기타. 전자는 6번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어음이죠? 그대로 갑니다. 어음 번호는 자에 50501221 하고 엔터. 자, 이슬유통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자수고요. 만약에 이슬유통이 배서해서 넘겨줬다. 그러면 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슬유통 2022년 12월 4일 날 받았으니까 발행일이 되겠고요. 만기는 2023년 03월 15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은행은 F2 누르셔서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의 50501221 어음 번호가 떴고요. 보관 상태를 보이고요. 만기 일자가 이렇게 돌출이 돼야 됩니다. 자, 대변에 외상 대금이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이슬유통 걸어주시고요. 그냥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원씩. 자, 그래서 받으러옴 할 때는 반드시 자금 관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대금 중 일부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하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그죠? 수취했으니까. 뭘 샀냐? 베가레이서와 아이폰을 샀는데 어디로부터 샀냐? 공급자는 알파전자입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우리 회사인 하나로통신입니다. 그래서 얘가 매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상품을 매입하고 이 말이 없더라도 전자세금 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입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대금 중 일부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했대요. 자, 요 100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된 거고요. 3950만원이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이때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고 입력을 통해서 어디까지? 매입 매출 전표까지 전송을 하신 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된 거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프로그램에 물류관리 먼저 가겠습니다. 물류관리, 입고 입력, 구매관리 쪽에 입고 입력,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 자, 12월 07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으니까 건별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건별 과세. 거래처는 알파전자. 자, 상품은 상품이고요. 품목 코드는 F2 누르셔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베가레이서 치셔도 됩니다. 저는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베가레이서 수량은 100개. 단가는 2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2천만원에 부가세 200만원 됐고요. 자, 상품 이번에는 아이폰이죠. 자, 아이폰 100개 25만원. 이렇게 해서 4,500에 부가세 450. 그래서 합계 금액은 4,950만원인데
예금으로 지급한 게 있었죠. 그래서 자, 여기 예금 여기에 1,000만 원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입력하려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혼합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처음부터 혼합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안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단에 결제된 금액을 수정할 때는 혼합 또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 카드를 사용했다. 그럼 카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상 아니면 혼합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혼합해갖고 예금란에 1,0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3,950만 원이 넘어올 겁니다. 자, 여기 예금란에 체크하셨나요? 네, 체크하시고 여기도 체크해 주시고 여기도 체크해 주시고 상단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전표 추가. 그리고 반드시 전송까지 해주셔야 돼요. 전송. 자, 확인. 그러면 전송 여부에 전송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물류관리에 오셔서 회계 탭으로 오세요. 자, 회계 탭으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클릭. 12월 7일 아이폰 외 해서 입고 입력을 통해서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셨나요? 여기에서 전자 1번 전자입력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여부를 체크해 주는 게 1번. 그리고 보통예금은 하단에 분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면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어디였죠? 우리은행이었죠.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은행. 요거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실수하시니까 반드시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꼭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처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4번입니다. 12월 9일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만원권 10장과 10만원권 50장을 자기합수표로 인출하다. 통장에서 현금으로 그러니까 수표로 인출해 갖고 왔네요. 그죠? 자, 자기합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죠. 자, 일반 전표에 12월 9일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변 대변 쓰셔도 됩니다. 저는 입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입금 보통 예금이고요. 거래처는 우리은행 걸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걸어주십시오.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시고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오른쪽 대변에 자 100만원권 10장이면 1,000만원 그리고 10만원권 50장이면 500만원이죠. 그래서 1,500만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가 되면서 입력이 됐습니다. 5번째 문제 12월 11일 종업원의 급여 400만원 중 소득세 150만원과 국민연금 1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종업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소득세와 국민연금을 떼고 나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득세와 국민연금은 뭘로 정리하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죠.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고 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잠시 모아놓고 잠시 예치해 놓는 거라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금 계정을 쓰도록 해볼게요. 자, 12월 11일 일반 전표로 오시고요. 자, 차변에 종업원 급여입니다. 금액은 400만원. 대변에 예수금. 자, 예수금은 15만원과 10만원.
그런데 계산기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은 계산기가 있어요. 자, 계산기에 이렇게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10만 원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죠. 15만 원 그래서 25만 원. 그럼 적용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자,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내보냅니다.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 꼭 걸어주시고요. 375만 원 이렇게 종업원 급여,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종업원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공급자가 하나로통신, 우리 회사가 발급을 해줬네요. 어디에? 세종전자에 팔았습니다. 13일 날 팔았고요. 갤럭시 노트와 아이폰. 그런데 뭘로 받았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입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몽땅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 탭의 출고 입력입니다. 날짜는 12월 13일이 되겠고요. 건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건별 과세인 거예요. 자, 거래처는 어디였죠? 세종전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외상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금 부분은 외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 갤럭시 노트 200개 30만원. 또 하나의 상품이 있었죠. 아이폰입니다. 50개 48만원. 외상이 9,240만원. 자,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전송까지 다 된 걸 확인하시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회계 탭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2월 13일입니다. 갤럭시 노트 외에 해서 세종전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죠? 전자 여부에 1번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12월 15일 주식회사 동아전자에서 상품 100개를 1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럼 얘가 무슨 금이죠? 선급금. 그렇죠. 미리 준 계약금이죠. 자, 미리 준 돈이라 그래서 선급금. 그런데 100개에 10만원씩 하는 거에 10%입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오세요.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오셔서 12월 15일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거 현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차변에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거래처 걸어줘야 되죠. 자, 동해전자 걸어주세요. 이럴 때는 계산기가 좀 필요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00개 곱하기는 D 10만원 곱하기 몇 퍼센트? 10%니까 0.1이죠. 자, 그러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동해전자에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줬습니다. 자, 엔터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 걸어주시고요. 100만원 차변의 선급금 동해전자 꼭 걸어주시고 그리고 100개 곱하기 10만원 해서 1000만원에 10% 10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우리은행 코드 꼭 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급금과 보통예금 해봤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12월 20 사무실 수도요금
수도요금 그러면 수도광열비, 네. 핸드폰 요금, 통신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12월 20날 차변에 수도광열비부터 갑니다. 수도광열비 12만 5천원.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통신비입니다. 자, 12만 1,000원. 상급에서는 500번대 경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800번대 경비로, 즉 판매 관리비로 하시면 됩니다. 대변에 현금 24만 6천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요금 따로, 핸드폰 요금, 즉 수도광열비 따로, 통신비, 출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전표로 만드시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출금 하신 거 틀린 거 아닙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12월 25일 11월 경비 사용분 법인카드 외환카드 대금이 청구되어 금일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됨을 확인하다. 단 카드 사용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외환카드에 대해서 경비 사용분이래요. 경비 사용분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정리해놨던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먼저 가셔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대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에 거래처 원장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는 외환카드죠. 자, 외환카드 사용한 거는 36만 3천원이네요. 자, 36만 3천원을 모두 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C 해갖고 오시면 일반 전표에 12월 25일 차변에 미지급금 외환카드 컨트롤 V 하시면 좀 전에 복사한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혹시 이렇게 적으시다가 오류로 잘못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갖고 엑셀에서 사용하는 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고요. 우리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6만 3천원 아니면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 컨트롤 V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차변의 미지급금, 즉 우리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경비를 지급했을 때 미지급금으로 모아놨었잖아요. 그 모아놓은 거를 결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 입력인 총 9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회 모의 문제 중 1번 기준 정보와 두 번째 거래 입력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